자, 외모영사직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을 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법과목이 두 과목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 국제법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어학 과목이 세 과목이 있는데 영어, 국어 이렇게 제2외국어, 그다음에 한국사하고 국제 정치학 이렇게 있습니다. 어학 과목이 세 과목이기 때문에 외모 영사직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할 수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제2외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2외국어가 안 돼 있으면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건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거의 95점 내지 100점 가까이 이렇게 점수를 맞기 때문에 만약에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 이 외무 영사직 때문에 제2외국어를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금방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변수일 쓰는 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이 두 과목이 상당히 이제 변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근데 보통 학교 가시는 분의 전략은 고민을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7과목 중에서 한 두세 과목 정도, 이 두세 과목 정도가 이 90점 내지 95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이렇게요. 그때 유력한 것은 제2외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 과목하고 이 과목이 이제 이렇게 좀 쉽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국제법 같은 경우는 단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짧게는 2개월 정도만 해도 90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과목입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국제법이나 이 제2외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두 과목을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95점 가까이 이렇게 가시면 이제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어학이 세 과목이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직렬을 선택할 때 이게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직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해보고 싶었다,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합격이 될 수 있는 직렬을 이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 외무 영사직 같은 경우 2,154명인가가 정확한 숫자는 끝자리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한 2,600명 정도가 이제 원서를 냈었고 시험 본 사람은 요 정도고요. 여기에 22명이 뽑힌 거거든요, 이렇게요. 거의 이제 100대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100대라고 하면은 2,000명 중에 20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이제. 나는 2,000명 중에 20등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물론 작년도 커트라인은 83점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2014년에 커트라인은 88점대 그렇게. 예. 아마 올해는 한 85점대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 모든 7급 직렬 중에서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외무 영사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직렬을 선택할 것인가는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다니고 있는데, 7급도 내가 지금 낮춰서 하는 건데, 7급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이제 선택에 있어서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지고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지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은 거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합격 가능성이 커트라인을 계속 내가 낮춰야 된다면은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외무 영사직이 마음에 든다? 외교관. 간지 작살 해보고 싶다. 그런 것으로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걸 이렇게. 합격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2,000명 중에 20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 등수가 나왔냐고요. 100명 중에 1등을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그런 확률이거든요, 이렇게. 대부분 허수가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떨어지는 사람 다 허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떨어지면 허수라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들은 이 중에 절반 이상 허수지 아니겠느냐. 예, 여러분들 허수일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냉정할 좀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렬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걸 찾는 것이, 이렇게. 이걸 우선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5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합격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어느 대학 정도 나왔고, 좀 알아주는 대학이고, 알아주는 과인데, 이 정도 해야 좀 면이 서지 않겠느냐.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고, 이렇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할 수 있는 게 뭐 7급이 안 되면 더 내려가야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올해든 내년이든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그래서 이 직렬과 유사한 게 있으면 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9급이든 7급이든 다 봐가지고 뭐라도 한 합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야 좀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외무 영사직을 하고 태어났다. 그러면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계속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무 영사직 뭐 하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여러분들이나 뭐 저희 세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대학에서 무슨 과, 내가 지금 과가, 내가 지원한 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하셨나요? 혹시 가봐서 안 거 아닌가요? 가보니까 이런 거 하더라. 이런 것도 하는 데였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내가 과를 선택하는 데 기준은 그 과의 내용이 아니라 점수이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무영사직에 학교는 뭘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직렬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면 이걸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오로지 이것만 보시라, 이렇게요. 그리고 이 합격 가능성이 나한테는 7급이 없다. 그럼 내려가는 겁니다. 9급이고요. 그 중에서도요. 직렬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가능성 있는 걸 찾는 거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면은 1년 그냥 화폐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몸도 마음도 시간도 다 박살나는 거죠,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합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닌다면 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물론 합격하면은 뭐, 좋죠. 이제 보통 이 외무 영사직 합격하면은 외교부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배치를 헛주게 받습니다. 강화문 앞에 있는 그 정부 총합청사에 이렇게 출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통 그 다음에 1년 정도, 2년 정도 연수를 지나면은 국내에서 2년, 해외에서 3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젊어서 뭐 싱글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애가 태어나고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은 애 교육도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죠. 특정 국가에서 나는 혼자 있고 와이프하고 애들은 기러기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외무영사직이 내가 이제 뭘 하는지를 갖다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물론 계속 반복되는 건 이거야.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모든 직렬에서 언제나 외무영사직이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커트라인 수준으로. 검찰행정직 아니면 외무영사직이었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이죠. 이쪽이 뭡니까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과목이 하나 이제 줄어든 겁니다. 그분들은 6과목인 거예요.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은 안 한 분들은 7과목이 아니라 8과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배 이상을 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서 1년 내에 이제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죠. 다른 사람처럼 한 80점까지는 금방 할 수 있겠죠. 근데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이 상위권에 있는 전공하신 분들하고 붙어야 되는데 1년 내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영어 몇 년 하셨나요? 금방 되던가요?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외무 영사직을 위해서 뭐 중학교 때 또 뭐 고등학교 때 잠깐 뭐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길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고통은 합격 가능성을 점점 잃어간다는 측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보통 뭐 학원에서 이렇게 또는 뭐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뭐 쉬운 과목이 있다더라. 뭐 그러면 뭐 얼마 하면 금방 된다더라. 되겠죠. 80점까지는요. 80점은 떨어지는 점수라 이렇게 이제. 80점은 뭐 개나 줄 점수죠. 여기 뭐 커트라인에서는 쓸데가 없는 점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력 과목으로서 90점, 95점짜리 이렇게 과목이 있다. 그럴 경우 이제 만약에 이게 세 과목이다.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제2외교를 75점 내지 85점에 걸어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최소 그러니까 80점 내지 85점 이상을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금방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영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물론 뭐 영어보다는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2외국어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직렬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요. 그게 가장 유리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쓴 방법을 찾든가 이렇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 과목이 변수인 거는 이 과목의 범위가 이 학자 들은 과목들은요 범위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이제. 이 책이 오늘 처음 이제 시작하는 책이긴 한데 이 책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2007년도부터 이제 2007년도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작년까지 문제가 공개됐겠죠 이렇게. 그래서 180문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주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뭡니까 정리한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A라는 문제가 났다. 그럼 A에다가 A 다시까지 포함해서 정리하고 B가 나면은 B와 B 다시를 포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엮어진 책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의 가장 취약점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박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편함은 어느 강사 어느 책이든지 간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유는 모든 과목이 대부분 그런데 20문제 중에서 18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2문제는요 어떤 책으로도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에서 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복과목에 가면은 이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그 비율이 훨씬 높지만 학자 들은 과목은 좀 낮습니다. 학자 들은 과목은 한 2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좀 반복이 되고 4문제는요 새로운 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오면서 새로운 문제가 들어가는 비율이 4문제에서 한 2문제 이 정도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책이든 한 권에서 100%를 커버하는 책은 있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이 기출 문제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 이 책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견적을 봤을 땐 이쪽 과목들이 상당히 좀 잘 돼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이렇게. 이쪽에 만약에서 이쪽에서 2과목 이상 좀 어렵다. 그럼 상당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다른 과목에서 다 90점 이상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또 좀 시작하시겠지만 한국사 같은 것도요.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거거든요. 벌써 몇 년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죠? 근데 잘 안 돼, 이거. 이렇게. 물론 이제 국어는요. 몇십 년째 쓰고 있죠?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거하고 시험을 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요. 국제